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뉴스 현장 취재한 거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해서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 네. 일단 확진자가 사흘째 이제 100명대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다가 오늘은 100명대 이제 중반까지 왔는데 방역 당국은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보건당국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발생 규모가 줄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규모와 비율이 또 감소했고요. 중증 환자 발생 규모도 증가세가 지금 느려진 데다가 자가 격리자의 규모도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말이죠.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서울 지역 확산세가 누그러졌는데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양성률도 2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서울 지역 코로나19 양성률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양성 판정이 나오는 비율 이걸 말하는 건데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예. 표로 좀 정리했는데요. 보시면요. 이 9월 첫 주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이 2.55%인데 그 전주보다 1.25%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이 8.15 광복절 집회 영향으로 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8월 셋째 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두고서 2.5 단계 조치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양성률이 높고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규모가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 자리 숫자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역학조사 또 대응 역량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화가 나는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오늘 브리핑에서 권준욱 원장 소개하던데요. 네, 서울의 교회 신도들이 대전으로 가서 소모임을 했다가 지금 신고된 건인데요. 그래요?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소모임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 가서 소모임을 개최한 겁니다. 네. 이 보건당국이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이 전환해서 실시해 주기를 이 당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꼼수 소모임을 벌인 겁니다. 네. 답답한 마음이야 뭐 누구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집콕, 그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위 코로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아예 갈라서고 있다 이런 뜻인데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부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좀 볼게요. 이혼 건수가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 달 새 크게 늘었고요. 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도 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추석 이야기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추석 연휴가 이달 말이라서 3주 정도 남아있긴 한데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추석 이동을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도 여럿 올라와 있고요. 네.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추석 때 이동을 안 한다는 응답이 47%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그래요? 이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가 필요하냐 이런 물음에는 10명 중에 6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조 기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 매일 사용하는 손소독제, 물론 미국 얘기입니다만 이걸 바르고 촛불을 켜다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미국 여성 이야기인데요. 네.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유가 바로 이 손소독제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라인드록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이 지난달 30일에 손소독제를 바르고 손으로 촛불을 켜다가 이 작은 불씨가 소독제 용기에 닿으면서 펑 하고 폭발을 했어요. 이 5초 만에 소독제를 들고 있던 손과 몸, 얼굴 전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손소독제에는 알코올 성분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결국에는 이 치료제 개발이 언제 되느냐가 코로나 사태 종식의 열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당국에서 치료제 관련해서 당부가 있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를 겪은 완치자의 혈장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까지
2,634명의 완치자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1,936명이 혈장 공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네. 혈장 공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헌혈의 집에서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혈장 공여 장소가 4곳 의료기관으로 좀 제한이 돼 있었는데 네. 수도권 강원 지역의 헌혈의 집에서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까지 이 장소가 확대됐습니다. 예. 오늘 권준우 부본부장이 브리핑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3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예. 자, 강화된 2.5단계 앞으로 일주일 또 모두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